편하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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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눈이 막 조금씩 오더라고요. 눈이요.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 좀 서툴러서. 예. 이것을 예. 아래 위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안을 갖다가 심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전체 그 계획은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500페이지.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을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과될까 안 될까 이제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침에 한 11시쯤에 통과가 됐어요. 예, 대통령 승인 나와가지고요. 오늘 이제 공부할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통과를 했을 때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딱 7페이지만 발표를 했어요. 예, 정부에서 7페이지만. 500페이지를 왜 다 발표 안 하냐. 500페이지를 다 발표를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7페이지 정도만 이제 발표를 하고, 뉴스에서도 크게 안 달았어요. 정부에서는요. 이걸 갖다 뉴스에 크게 다루게 되면은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예, 집값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20년마다 돌아오는 그 주기가 됐기 때문에요.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아주 적게 비중을 다루고 전체 계획 분량은 제가 알기로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딱 7페이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7페이지만. 그러니까 큰 제목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머지 500페이지에 대한 분량들은요, 거의 뭐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정부가 이달 말쯤에 그 조용할 때 예,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달 말쯤 돼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한 50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갖다가 어디를 어떻게 앞으로 20년간 개발할 것인지가요, 지도와 함께 아주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2019년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끝나는 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올해로 끝나요. 4차 국토종합계획이. 그래서 20년간 우리나라 건설회사라든가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 4차 국토종합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집을 사고 어디서 땅을 사고 건설회사는 어디서 주로 공사를 해가지고 회사가 먹고 살 것인가, 이걸 20년간 정했는데 바로 올해가 이제 20년마다 돌아오는 바로 그 주기입니다. 20년 주기.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공부하시고요. 정부가 발표한 그 7페이지 분량의 그 보도 자료, 그 다음에 이 보도 자료 뒤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거 올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로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쓰셔야 돼. 왜? 올리게 되면 저 잡혀가요. 예.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예. 일단 나는 절대 활자화한 적이 없어요. 예. 없고 중간에 여기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편집해야 됩니다. 예. 아니,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요것을 갖다 공개해도 된다고 하기 전에 발표는 7페이지만 했는데 발표 안 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받아 적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받아 적는 걸로. 그러면 우리 올해 지금 2019년도인데 2020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20년 단위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나라 20년 단위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할. 이건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뭐 별 볼 거 없습니다. 예, 그냥 가지고. 예. 사진이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실물이 났습니까? 어떻게 사진이 났습니까? 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좀 감정이 상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 페이지는요. 정부가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목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잖아요. 여기 2000년부터 2040년까지 대한민국 국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도로는 어떻게 뚫고 철도는 어떻게 뚫고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한 7페이지만요. 실제 나중에 조용히 공개할 것이 500페이지 분량이 있고요. 그건 이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이 되면 2020년도에요. 이 국토종합계획 외에도 2개의 계획이 더 발표가 돼요. 내년 상반기에. 하나가 서울, 경기, 인천을 개발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개발하는 못 외우실 것 같은데 좀 쓰시죠. 예.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내년에 2020년에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2040년까지 수도권 개발할 때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망하고 그린벨트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새로 나옵니다. 새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 요 3개의 계획 중에 하나만 해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개발 축이 다 바뀌어 버리는데 요 3개가 다 내년부터 시행인 겁니다. 얼마나 올해가 중요하냐? 바로 이제 요 계획안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마다 돌아오는 부동산 주기예요. 그러면 제1차 국토종합계획이요. 197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72년도. 그러면 제가 거의 태어났을 때쯤 되는데, 그렇죠? 72년도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예, 1972년도 제1차 국토종합계획. 그거 가지고 말이죠. 전국 다 개발했죠. 예, 그거 가지고. 예. 그래서 전국에다가 산업단지 다 설립하고 구미 창원 다 산업 설립하고 고속도로 다 뚫고 다 만들었던 게 바로 제1차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이 올해까지가 적용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자, 그 계획 보면은요. 서해안의 신산업벨트 해가지고 서해안의 거점 도시를 평택시를 딱 정해놓고 평택시 정하자마자 삼성그룹이 평택 고덕지구에 100조 원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의 배후 도시 화성 안산 시흥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평택의 배후 도시로 정했어요. 그러면 최근 수도권에서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가 어딜까요?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 예, 경기도 화성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가 화성이에요. 그 이유가 국토종합계획 4차에서요. 서해안의 거점 도시를 평택시로 잡았고 배후 도시가 화성, 안산, 시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다가 산업단지 막 개발해가지고 평택항으로 실어 날라서 이제 물건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화성 그러면 좀 무서운 도시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은 사람을 몰래 묻을 땅이 없어요. 거기가 이제 무섭지가 않아. 예. 땅이 있어야지 지금 다 개발해가지고요. 그럼 지금 무서운 데는 어디인가? 안산이 무서워요. 안산은 아직 좀 무서워요. 예, 아직 개발 안 된 땅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지나가다 조심해야 돼요. 검은색 비닐봉지 같은 거 한번 열고 안 돼요. 예. 사람이 막 나와 비닐봉지에서. 예, 진짜입니다. 예. 그 안산에 가면 제일 무서운 동네에 있습니다. 안산에 그 원곡동이라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사고를 많이 내고 배 타고 도망갑니다. 중국으로. 예. 그래서 이제 원곡동 같은 데 가가지고는요. 이쁜 여자는 거기 지나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실종됩니다. 이쁜 여자. 예. 우리는 보니까 실종되실 분들 안 계실 하여튼 그 안산의 이제 그 개발지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평택, 화성, 안산, 시흥이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서해안 개발 축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새만금 있죠. 거기가 바로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의 서해안 신산업벨트입니다. 서해안 신산업벨트. 그러면 이게 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건설회사 다 먹여 살렸고요. 우리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복부인이라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이제 분들 복부인이라고 이제 봅니다. 복부인.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요. 그래요. 야, 이걸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땅값이 평당 한 10만 원 하던 게 다 100만 원 하는 거예요. 10배씩 다 올라버렸어요. 다음에 언제 또 이렇게 기회가 오지?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20년마다 돌아오는 20년 장이서요. 예,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 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건설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중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LH공사,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요.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수가를 얹어야 돼요. 이 계획에다 본인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야지만 공공기관도 살아남고 건설에 살아남습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꼭 주변에 보면은요. 개발지만 피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발지만 피해서. 그럼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기획부동산 때문에요. 기획부동산은요. 개발될 지역들을 피해서만 보통 땅을 팝니다. 평당 한 10,000원짜리 되는 땅을 갖다가 평당 한 200만씩 팔아요. 예. 그럼 기획부동산은 왜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요. 저희 우리 강남역이라든가 저 선릉역 같은데 기획부동산이 많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은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평당 한 10,000원짜리를 한 200만 원, 300만 원에 파는데 이걸 하나 팔아준 그 직원은요. 수수료로 30%를 줍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쓸모없는 땅을 팔잖아요. 현찰로 3억을 주는 거예요. 현찰로. 그래서 저기 선릉역 같은데 기획부동산에 직원들이 한 건 했다. 그래서 수수료 전달식을 할 때요. 이만한 큰 쟁반에다가 돈다발을 쌓아요.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딱 쌓아서 2명이 지금 들고 나옵니다. 박수 막 치고 한 100명 박수 막 치고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나도 한 건만 하면 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 기획부동산 없어지지 않는데 이 기획부동산은요. 진짜 개발될 땅들을 갖다가 절대 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발될 지역 옆에만 안 될 때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새로운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요. 정부가 발표한 그 지도를 약간 변형을 해서요. 인터넷에 올려요. 인터넷에. 그럼 여러분들요. 인터넷에 보면은 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지식인 답변, 네이버 지식인 답변 거기서 나온 답변이 과연 쓸모 있는 답변인가? 그럼 여러분요. 이걸 사면은 땅이 한 1년 만에 2배가 오를 것 같아. 답변에 써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지식인 답변에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유튜브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예. 그래서 거기 우리 부동산 같은 거는요. 절대 인터넷에 나오는 그 어떤 지식인 답변이라든가 유튜브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 믿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믿을 만한 것들, 역사 기록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돌아가셨는가? 예. 노량. 이 정확합니다. 이거. 예. 12척의 배로 적을 이긴 데가 어딘가? 명량. 이런 것들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관련되는 것만큼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은 그 기획부동산에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공부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대학교에서만 정확한 것을 가르칩니다. 대학교에서만요.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기획부동산에서 요즘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왜? 20년만 돌아오기 때문에. 역시 본인들한테도 대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시내 지나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 보는 전화번호예요. 잘 안 받으려도 한번 들어봤더니 수원에 있는 부동산 회사래 저보고. 좋은 임야가 하나 나왔는데 추천해 드리려 전화했다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끊을까 하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지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던 저한테 얘기하던 아줌마가 저 지목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목이 뭔지 몰라. 그러면 임야면 산지인데 이거 공익용 산지입니까? 임업용 산지 물어봤더니 공익용이 뭐냐는 거야 또. 옆에서 막 물어봐. 공익용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제가 정사도는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원래 기획부동산은 절대로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안 끊어요. 전화 끊는 거예요. 바로 끊는 거예요. 예. 지겨우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게 기획부동산이 주기적으로 떼돈을 버는 게 20년마다 한 번씩 벌어요. 바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나올 때, 수도권 정비계획 새롭게 나올 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가 기획부동산이 바로 대목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 만에 군대 동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20년 만에 좋은 땅이 있다고. 이 사람 기획부동산 입사한 겁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한테 몇십 년 만에 전화가 막 와요. 몇십 년 되시지 않았어요? 졸업하신 지? 이거죠. 전화 옵니다. 좋은 땅이 있다고 이렇게. 이때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때인데 하여튼 절대 3분 이상 통화하시면 안 돼요. 기획부동산은 3분만 통화하면은요, 내가 막 빠져듭니다. 예. 그래서 3분 정도 통화하면은 이 사람이 기획부동산인지 알아요. 아는데 아마 이 사람은 99% 나쁜 땅을 갖다가 팔겠지만 그래도 1% 정도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내가 바로 그 1%의 땅을 추천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들게 돼버립니다. 예. 하여튼 말을 너무 잘해요. 재작년에요, 그 중국 연변에 있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그 선릉역에 있는 기획부동산 전화했다가 절벽 샀어요. 걔네들이. 예, 당했어. 예, 당했어. 보이스피싱 입으로 먹고 산다 그랬는데 기획부동산한테 전화했는데 자기 통장에 돈을 넣으라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지네들이 넣은 거예요. 절벽에다가. 예. 예, 여러분들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요 5차 국토종합계획 때문에 이제 또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땅이나 좋은 부동산, 그다음에 개발되는 지역은 본인이 공부해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절대 남이 거저 알려주진 않습니다. 거저 알려주는 데는 등록금을 받고 입학하는 여기 우리 부동산학과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 자, 보시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화요일 날 통과할 때 너무 좋은 말이 나왔어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 멋지지 않습니까? 예, 써놓고 목표가 세 가지래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국토 그랬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요거 스마트 국토라는 거 있죠. 여기다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이 스마트 국토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0월 중에 조용히 발표될, 절대 홍보 안 합니다. 정부에서요. 국토부에서요. 국토부에서 날짜도 정하지 않았어요. 12월 23일 전에 500페이지짜리를 갖다가 소문 없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PDF 파일을요. 그때 그 내용은 거의 다 이거예요. 스마트 국토와 관련되는 얘기예요. 개발축이 다 이겁니다. 예. 좀 이따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형 그랬죠. 여기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이 협력은 뭐냐면 발표할 500페이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요, 지자체와 협력이에요. 지자체와 협력입니다. 그래서 국가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요,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하는 게 5차 국토종합계획 핵심이에요. 예, 협력. 이때 협력은 지자체를 말합니다. 6개의 전략이 나와요. 6개의 전략.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이게 뭡니까? 협력은 지자체죠. 지자체. 예.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 관광 활성화 나왔는데 여기 지역 산업 혁신이라는 게 뭐냐? 그럼 여기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여러분. 산업단지. 이제 새로운 산업단지가 나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뭐 저는 뭐 어려서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요. 예전에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들이 있대요. 구미 산업단지, 뭐 창원 산업단지 이런 데 있죠. 이게 다 낡았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주택도 낡으면 재개발하죠.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 낡으면 재개발하거든요. 이게 바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놓으시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 관련 기사 중에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그러면은 전국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알았는데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흔히 하는 말이고 공식 명칭이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에요. 이제 이게 되고 나면은요, 낡았던 그 산업단지들이 있죠. 공장만 있는 곳들이 다 개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5차 국토종합계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역산업혁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제가 그 이제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제가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고도화 사업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나오면은 아 이게 바로 이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재개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현재 수십 군데가 지정되고 있어요. 문화관광 활성화라 말 나왔죠. 이게 500페이지짜리를 보면요. 저기 한 50페이지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 문화관광 활성화. 그래서 한 50페이지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일본의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하고 우리나라 현재 외국인 관광객 수 작년 통계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물론 일본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몇 명 차이 날까요? 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명이나 더 많이 올까? 예?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주관식으로. 예? 아니, 인원으로. 너무 적게 잡으셨는데요. 예. 딱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가요. 우리보다 일본이 1,000만 명이 더 와요. 1,000만 명이. 대단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6년 전 통계가 있습니다. 6년 전 통계에 따르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누가 더 많이 왔을까? 예. 아주 어려운 문제네. 6년 전에 일본이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너 눈치가 있어야지. 부동산은 50%가 눈치예요. 예. 아슬아슬하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고요. 더 많이 왔어요. 예. 한국관광공사 통계가 있길래 저는 이거 안 믿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외국 사이트를 찾았어요. 잘 못하는 영어로 다 찾아가 봤더니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딱 한 등 차이로 몇십만 명 차이로 제끼고 일본보다 더 많이 왔던 거예요. 예. 6년 전인데 6년 사이에 격차가 1,000만 명이 벌어졌어요. 1,000만 명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본이요 국토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요 관광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6년 만에요 우리나라하고 1,000만 명 격차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빈집 있죠. 빈집을 갖다가 다 관광 자원화했습니다. 버려진 빈집을 고쳐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문화체험이라든가 무슨 특산물 파는 데로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세웠던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1,000만 명의 차이를 냈습니다. 6년 만에 우리가 이제 1,000만 명 뒤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깊이 반성을 했어요. 문화관광 활성화다. 그래서 일본에요 중소도시 중에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가요 관광객이 50만이 와요. 그래서 5만 명밖에 안 되는 중소도시가요 아무리 지방세를 걷어도요 자립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0만 명의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50만 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현재 그 도시의 운명은요 다 망했어요. 지금 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도시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한번 6년 전 통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6년 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하고 스위스 어느 쪽이 관광객이 더 많이 왔을까요? 스위스와 우리나라 6년 전 통계로. 눈치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스위스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믿겨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스위스를 넘어선 게 10년 전이에요. 예. 스위스는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오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스위스 국민이라면 물어보면은요, 자기는 알프스를 보면 짜증이 난대요. 춥고 막 교통 불편하잖아요. 외국인들한테나 감동을 주는 것이 거기 스위스 인근 사는 사람들한테 별로 큰 감동 못 줍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너무나 볼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볼 게 없는데 사실. 예.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산하에서요. 문화관광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가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한 것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걸 만든 거예요. 이 국토종합계획 만드는데 다 참고 자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요 20년간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것인가? 특히 서울에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 10등 안에 들만한 거 말씀해 보세요. 10등 안에 들만한 거. 예? 지하철 그게 2등이었어요. 예. 교통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지하철 요금도 너무 싸고 예? 이걸 가지고는 충청도까지 지도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환승도 너무 좋고 그게 2등이었어요. 2등. 예. 거기다 이제 부수적인 답변들이 있어요. 화장실이 무료라서 좋다. 외국은 다 유료죠. 화장실이요. 프랑스 파리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역이 400개인데요. 400개 역에 화장실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96개 역은 화장실이 없어요. 4개 중에 하나만 무료야. 예. 그런 데를 이용하던 외국인 관광객들 보니까 지하철에 보니까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동전을 준비했습니다. 동전 넣는 데가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동전 안 넣는다 이거죠. 예. 감동받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10등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다 국토종합계획에 나와요. 예, 모든 게. 예? 예, 1등이야 그게. 무료 와이파이가 1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작성한 거 보니까 부동의 1위가 무료 와이파이예요. 무료 와이파이. 그래서 인천 공항에 딱 내렸는데 무료 와이파이가 너무 빠른 거야 이게. 예. 자기가 이제 그 갤럭시를 쓰는데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데 원래 이 정도 속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지 나라 속도가 느린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호텔에서 돈 내고 와이파이 썼는데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갤럭시 그 핸드폰의 본래 속도 이 정도는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이쪽이요. 그게 무슨 1위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거 1위. 불편했던 거 어떤 게 10등 안 들었을까요, 주로? 언어는 여러분들만 불편한 거예요.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영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 길을 모른다 그러는데 외국인 그 관광 책자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한국에 가면은 젊은 학생들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고 나와요. 예, 여러분들만 불편한 거고, 예, 그 젊은 학생들은 불편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는 아예 순위에도 없어요. 예, 정답입니다. 혹시 이거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 예,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십니다. 우리 학생이세요. 바로 1위가 숙박이에요. 1위가 숙박인 거예요. 예, 부동이 1위야.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 맞히시는 문제 한번 안아드릴게요. 예. 6년 전 통계 기준으로 이제는 서울만 가져가는 거예요. 서울이 세계 10대 관광객 입국자 수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세계 10등 안에 드는가 못 드는가 서울이. 도시 단위로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예? 서울이 10등 안에 들까 못 들까요? 이제 눈치가 있는데 다 하나 들 수도 없고 이거. 서울 딱 10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단위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년 전에 딱 10등이었어요. 서울이요. 태국 방콕이 6등이에요. 방콕이요. 엄청나죠? 6등. 그럼 이제 부동의 1위가 어딜까요? 도시 단위로 1위.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가 부동의 1위예요. 자, 그러면 자, 파리 시장은요. 파리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위라는 사실을 파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요. 바로 우리가 1등이다 그러는 순간 파리 시민들이 바로 물어보는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서 쓰고 간 돈 다 어떻게 해서 물어봅니다. 예. 그럼 우리 그 지방세 좀 줄여줘도 되겠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0등 했을 때 홍보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 외국 관광 사이트만 홍보하고 서울 시민인 저한테는 홍보 안 했어요. 예. 제가 찾아서 알아본 겁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했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10등 했는가? 그리고 태국 방콕에 6등 했는가? 바로 숙박입니다. 숙박.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일본을 한 열 몇 번 갔습니다. 도시 재생하는 거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요. 갔는데 제가 일본 오사카를 갈 때요. 일본 오사카 지도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객이니까 여기 관광객. 제가 다닐 동선을 이렇게 짜요. 이렇게 짠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여기는 언제 가고 찍은 다음에 그럼 내가 이렇게 관광하기 위해서는 제가 숙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10만 원 내외 정도로 잘 수 있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있잖아요. 위치를 딱 찍습니다. 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를 확대해 구글 지도로면 반드시 그 위치에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제 서울의 관광은 외국인이요. 서울의 지도를 갖다가 이제 놓고 본인의 동선을 짭니다. 짜고 나서 요 위치에 있으면은 좋겠다. 숙박 시설이. 딱 찍죠. 찍은 데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나오고 그린벨트. 그다음에 경관지구라는 게 나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 옛날에 풍치지구라고 들었을 거예요. 경관지구. 그다음에 비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오톱. 아주 규제가 강한 것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엄청 불편하시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서울이 10등밖에 못했던 겁니다. 태국 방콕은요, 교통 우리보다 불편합니다. 예. 그런데 숙박이 너무 좋아. 숙박이. 그래서 이번에 여기 국토종합계획 제5차에서는요, 관광산업 활성화 있죠. 그럼 관광이 좋은 게 뭐겠어요? 바로 숙박이라든가 레저시설 개발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엄청난 포인트를 주고요. 500페이지 중에 한 50페이지 분량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유치가 될 만한 곳들이 있죠. 부동산 가격은 내국인이 절대 못 올려요. 이렇게 외국인이 올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자, 외국인 들어오는 곳이 바로 앞으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홍콩은요. 평당 지금 현재 서민 아파트가요. 1억이에요. 평당 분양가가. 16평짜리가 16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 한 5억 정도 하죠. 그래서 200평짜리 그러니까 한 50평짜리 아파트가 분양가 한 200에서 250억 정도 하는데 다 완판됐어요. 미분양 없어요, 거기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올렸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뉴욕 맨하탄에서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던 임원이 홍콩 지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전에는 값이 쌌거든요. 싸니까 다 사는 거예요. 렌트하지 않고 삽니다, 다. 계속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이 홍콩 지사에서요, 한 20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던 또 그 임원이 이제 다음 발령지가 서울이에요. 들어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렌트하려고 봤더니 몇 달치 렌트비를 모으니까 아파트를 사겠어. 서울에서요. 그래서 외국인 삽니다. 그 현재 우리 통계 안 잡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이 부동산 매수하는 게 통계 안 잡혀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강변 주변에다 봤더니 아니 세느강보다 훨씬 더 멋있거든요. 한강이. 근데 한강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가 몇 달치 월세를 모으면 사겠어.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20억에 내놨던 주인이 외국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한 25억을 불렀습니다. 삽니다, 그냥. 왜? 그 사람 눈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맨 위 이집트 갔는데요. 이집트 갔더니요. 스카프를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의 두 장인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데 가니까 와서 500원에 한 장에 팔아요. 저거 샀습니다. 그 나라 사람 절대 안 사요. 2배 비싼 거잖아요. 전 사요. 왜? 그리고 싸니까. 예, 똑같아요. 외국인들 지금 우리 부동산 갖다가 투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엄청 싸거든. 자기네 나라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에서도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앞으로 부동산을 이끌게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현재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광객 차이 1,000만 명을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줄여갈 거예요. 줄여가기 위해서는 요 관광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국인만 가지고는 절대 그 수요가 창출이 안 돼요. 외국인 수요 가지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 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 공간. 요거는 별로 돈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예. 품격 있고 품격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환경 친화적 공간을 창조한다. 이거는 환경 친화적인 것은 건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건물 못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 친화적인 거는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예.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진흥화. 이게 바로 스마트 국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거의 스마트 국토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 국토 조성인데요. 우리 평화 국토라는 말은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해양까지는 도움이 돼요. 해양까지는요. 예. 그러면 뒤에 다 자세한 얘기가 나와 이제는요. 보시면은 좋은 얘기 나옵니다. 뭐 모두를 위한 국토에서 일자리 안전한 국토 나오고 뭐 누리는 삶의 터, 삶의 질, 건강 쭉 나와 있죠. 뭐 주거 생활 도시 국토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예. 그런가 보다고. 자, 우리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오른쪽 그림이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대통령께서 승인한 게 요거예요. 요 그림이고 왼쪽 그림이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 서해안 신산업벨트 있죠. 거점 도시 평택시, 배후 도시 화성 안산시, 밑에 새만금 있죠. 요 축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핵심 축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요 축은 지금도 계속 살아 있으면 그대로 요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5차 국토종합계획이 생긴다 그래서 4차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던 공사 계속 합니다. 근데 추가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5차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역점 중 게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그래서 에너지보다는 이제 관광 벨트에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요. 양양 고속도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KTX 우리 강릉 뚫는 거 있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양양 고속도로 주변에 뚫리는 것들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 이걸 보신 분들이 동해안에 가가지고요. 한 16평짜리 소형 아파트 경매 나온 걸 다 낙찰 받으셨거든요. 몇 년 전에. 왜?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이제 동해안 한 달 살기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낙찰가가 3,500만 원 정도 낙찰 받았는데 그게 지금 한 1억 5천 갑니다. 이게요. 예.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남해안 선벨트. 이게 임해공업단지에다가 관광 기능을 추가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데가 남북 교류 접경 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학교 강의할 때 욜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쪽으로는요. 파주 문산 쪽으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북방 한계선이 일산이 북방 한계선이에요. 일산까지가요. 일산 넘어서 이제 파주나 문산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파주나 문산에서요. 건설회사 아파트를 개발했거든요.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작하는데 휴전선에 총을 쏜 거예요. 인민군이. 예. 평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알 한 발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한 발당. 총 한 발당. 파주나 문산 쪽의 아파트는요. 근데 그날은 기관총을 쐈어요. 그래서 다 미분양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분양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초기에 미분양돼 버리잖아요. 절대 회복 못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 담당자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분양 담당자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상위 노출용 블로그가 되는데 45일이 걸려요. 맨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글을 2개씩을 쓰는 거예요. 2개씩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각각 글마다 사진 5장을 첨부하고요. 3줄 이상 되는 글씨를 갖다가 계속 글 3줄 이상 사진, 3줄 이상 사진 5장을 넣고 요 글을 갖다가 쓰면 이게 만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루에 오전 오후에 해서 2개씩을 45일간 딱 올리면은 45일째 딱 되는 순간 그 블로그가 상위 노출용 블로그가 돼요. 이렇게요. 예. 그 이제 네이버에 이제 그거 하여튼 기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있죠. 카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새싹 등급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등급이 숲 등급이 있습니다. 숲을 만드는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하고 2주가 걸려요. 6개월 2주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2주 전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45일 전에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 홍보를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홍보의 기본이에요. 분양할 때. 그다음에 이제 분양 담당하는 현장을 지휘하시는 책임자들은요. 사람들이 이제 분양할 때 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들어오려고 그럴 때 빨리 들어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밖에 줄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쭉 해가지고. 그러면 기자들과 사진 찍으면 보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줄이 한 200~300m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잘 경험 없는 그 분양 담당자는 겨울에 추우실 텐데 해서 문을 크게 만들어서 전원 다 들어온 거예요. 밖에 사람 한 명도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예. 예. 그래서 처음 언제 사진 찍냐 그러면 밖에 줄 서 있던 사진 있죠. 다 찍고 그다음에 이제는 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사진 찍어가지고 밖에 사진, 안에 사진을 같이 내보내 보도 자료로.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을 타야 되는데 가장 겁나는 게 여기 남북 교류 접경 벨트 총 쏘는 겁니다. 예. 그게 다 미분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절대 이제 요거는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서해안 이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자, 요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번에 7페이지만 딱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 구체적인 도시를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순간 거의 부동특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말을 안 했는데 요거에 요 축,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오는 요 축이 있죠. 정부 이게 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 바로 강호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지축, 삼송, 이것도 일산 쪽이네, 그렇죠? 예, 여기가 커지면은 일산 그 일기 신도시는 쭉 빠질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면은 이게 강호축입니다. 강호축.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이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소문 안 내고 국토교통부가 500페이지짜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PDF 파일로 올려놓을 거예요, 자료실에요. 그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강호축입니다.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오는 축이에요.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오는 축인데 그러면 강원도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요. 여기가 강원도 제진이에요. 강원도 제진이라는 거.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사고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강원도 제진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이제 충청도를 지나요. 세종시를 지나는 겁니다. 옆을 지나가지고 목포까지 와요. 예, 그래서 출발은 강원도 제진, 그다음에 끝나는 데는 목포까지인데 이게 강호축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4차 국토종합계 수정계획이잖아요. 요 4개 축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요 X자 모양이 있죠. 이 강호축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0년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강호축이요. 그래서 그럼 이 강호축은요. 일단 KTX로 다 연결시킵니다. KTX로.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가? 순식간에 돼 이거는요. 왜? 현재 강원도 제진부터요. 목포까지는요. 2군데 구간만 KTX가 아니에요. 2개의 구간만 연결시키면은요. 조그만 구간 연결시키면 전체가 다 KTX예요. 예. 이거 강호축입니다. 이게 바로 국무회의에서 요 그림만 딱 발표하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발표 안 했어요. 나중에 조용히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호축이에요. 강호축. 요거 일단 하나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예. 이제 크게 나왔죠? 요 강호축입니다. 요 강호축. 이게 보니까 군데에다가 이렇게 개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있다가 뒤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 도시를 절대로 이번에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림만 발표했어요. 그림만. 예, 도시를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한 그림입니다. 이게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요거죠. 핵심이. 자,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하고 협력한다 그랬잖아요.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업하고 그 지자체 이름은요. 이달 안으로 조용히 발표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리 다 봤습니다. 국가기관산업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하는 거. 여기 부산, 울산, 경남 있잖아요. 이 핵심이 울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울산에 요즘 부동산이 오르는 거 있죠. 예, 이거 벌써 먼저 지난주부터 참 올라갔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일단 1차 심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됐는데 지난주에 국토종합계획 발의가 있었어요. 발의. 예. 발의한 것이 확정된 게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발의됐을 때 바로 사람들이 울산으로 간 겁니다. 예, 울산으로 바로. 예. 우선 올라갔죠. 엊그제 뉴스 나왔죠. 예. 동북아 글로벌 물류 플랫폼 육성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이달 말에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부산하고 울산입니다. 부산하고 울산이요. 요즘에 우리 부산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부산이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그래서 안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울산.
송도, 부평, 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요 송도하고 부평, 서울로 연결을 시키겠다. 신산업벨트에서 요거 인천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은 유일하게 요겁니다. 유일하게 인천이 현재 가장 이제 현실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신산업벨트 해가지고 인천에 우리 남동공단 있지 않습니까? 요거 오래됐죠. 이것도 바로 구조 고도화 사업 들어갑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 그래가지고 구조 고도화 사업은요. 지금까지는 공장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6시가 되고 나면은 그 공단 지나가는 거 어때요? 무섭죠. 이걸 이제는 안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공장들이 있죠. 이걸 하나를 없애. 이걸 옆에다 옮겨 붙여. 그리고 빈 땅에다가요. 쇼핑센터 딱 들어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뭐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막 집어넣고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고요. 문화예술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예요. 그래서 밤에도 불 안 꺼져 있는 산업단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서 충북, 대전, 충남인데요. 이 중에서 어디가 중심이면 대전이 중심이에요. 요즘에 그 대전 집값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전입니다. 그러면 아니 국토종합계획 이것을 갖다가 이번 주 화요일날 확정했는데 왜 대전은 먼저 올라갔을까요? 이거 조사하느라 현지 조사하느라고 계속 연구원들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하겠구나. 계속 와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광역 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이 나오고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연계 경제권 만들겠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합니다. 요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김포공항 주변에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체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현재 나오는 그 구체적인 안은요. 그린벨트를 갖다가 일부를 푸는 거. 요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경과 관련 여기 수자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수자원이 있는데 광역 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이거는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 국가적으로는 좋은 건데, 예, 우리들. 그럼 현재 우리 서울에서 취수원이 어딜까? 서울의 취수원, 서울, 경기, 인천의 취수원,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팔당댐입니다, 여러분. 팔당댐.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댐이 현재 팔당댐이기 때문에요. 팔당댐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요.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5개 시군 5개 시군이 있죠.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5개 시군에다가 용인시 처인구 같은 용인의 절반, 그 다음에 안성시의 일죽 같은데, 그 다음 남양주시의 화도읍, 조암면, 수동면 여기가요.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지역들이에요. 여기를 갖다 자연보전 권역으로 정해서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다 제한을 해요. 팔당댐 수질을 보호하려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 일단 하수 종말 처리 시설 현재 엄청 늘어났어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에요. 20년보다 지금이 훨씬 늘어났거든요. 20년 전보다. 그래서 건물을 더 크게 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질을 좀 버리는 공장을 좀 짓는 것도 좀 크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치수원을 다변화하게 되면은요. 팔당댐에만 너무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당댐 주변에 물을 버렸을 때 팔당댐으로 물이 몰려드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취수원으로 들어오는 곳은 안 좋겠지만요. 기존의 취수원은요.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도권 동쪽에 이 자연 보전 권역에 들어간 도시들이 있죠.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그다음 용인시 처인구, 그다음에 안성의 일주, 남양주의 어디라 그랬어요?
화도읍, 조암면, 수동면 여기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치수원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하나에만 몰리지 않고. 그다음에 광역적 수자원 관리 기반 구축에서 뭐 충북, 대전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요 대청호 있죠. 현재 기존에 우리가 치수원이 대청호예요. 중부 지역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댐이 대청댐입니다. 이제는 대청호에 집중된 것을요. 충주호도 분담을 좀 시키겠다는 거죠. 충주호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강 하구 공동 개발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동남권 대기환경청 우리한테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마치 환경 문제 공동 대응. 이건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자, 그다음에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관광입니다. 외국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1,000만 명의 격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관광객이죠. 그래서 남해안 광역문화관광권 개발해가지고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충남, 전북인데 요 구체적인 도시들이 있죠. 요 벨트는요 이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뭐 거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해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중심인데 그래서 부산 그다음에 거제 거쳐 가지고 여수로 오는 예, 그 축이 이제 요 남해안의 관광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 천년 문화권 관광 개발해 가지고 전북, 전남, 광주에 옛날 그 유적지를 갖다가요 하나의 벨트로 묶어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남, 전북 지자체가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국토부에다가. 그래서 국토부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너네들하고 국가가 공동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이제 더해져서 공동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6.25 문화권이 나왔는데 그래서 대전은 이제 대전하고 충북, 충남이 연결되고요. 세종은 무슨 문화가 별로 없어요. 예, 옛날 문화가. 요즘에 나오죠. 가야 문화권 조성 사업. 자,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가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물 나오죠. 유속 보셨죠, 여러분요?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 가야 무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안 파다가 왜 지금 팔았을까? 이거예요, 바로. 예. 분위기 조성하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그동안 몇십 년간 손도 안 댔던 가야 그 유적지의 무덤을 굳이 지금 파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띄우는 겁니다. 가야 문화권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예. 좀 있으면 여기 다 이제 관광지로 개발될 겁니다. 그쪽이요. 예, 가야 문화권. 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요. 그래서 이제 충청, 대전 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하는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인데 보세요. 정부가 발표했을 때 충남, 충북이라 그러고 특정 도시를 얘기 안 했죠. 예. 그래서 대전, 세종을 갖다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요. 그다음에 남해 동해안 고속도로 연계가 나오고 전북 대도시권 첨단 교통체계 구축 철도 동서 내륙 간선도로 확충 동서 삼축 교속도로에서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페이지로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전체 도로와 관련되는 것이요. 백두대간은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백두대간은요. 왜? 백두대간은요 개발 안 되는 곳이고 생태축이에요. 우리나라 임야 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임야가 백두대간입니다. 여러분요. 백두대간. 백두대간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백두대간 사신 분은요 자기 임야인데 자기 땅에 못 들어가 본인이 규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멀리서 저건 내 땅이야 그러는 거야 그냥. 예. 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그 다음에 요 다음이 이제 철도인데요. 요거 지금 동서 내륙 철도 확충해서 요거 보십시오. 대구하고 광주 간 요거 보셔야 돼요. 김천하고 전주 내륙 철도 요거 아주 야심찬 사업. 이게 바로 사다리 축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호초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사다리. 동서 인근 사다리가 2개 축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대구, 광주하고 김천, 전주 내륙 철도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 철도만 GTX 있죠. GTX는 요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GTX 노선 여러분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GTX 노선은 특징이 직선으로 달려요. 직선. GTX는 곡선이 없어요. 직선으로만 달린다. 하나 기억하시고 지하 50m로 달린다. 그래서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요 사업이 힘들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반이 약하면 안 돼요. 송도는 어때요? 예? 지반이? 예? 송도 지반이? 참고로 송도는 그 매립지입니다. 예, 매립지가 많죠. 예. 예, 그래서 지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보강공사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보강공사 해야 됩니다. 예.
요거 남해안 고속쫙 나왔죠?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항공 요거 대구하고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 공항 통합 이전 요것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산업교통망 구축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 요 그림에서요 지금 여기 이제 스마트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세종 규제 자유특구는 뭐냐 그러면요 특정 산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서 해야 돼. 테스트. 예. 잘 된 테스트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라 가지고는요. 테스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자유롭게 하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규제 자유특구라는 거예요. 규제 자유특구.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전국으로 보급하겠다 그러는데 일단 요 대전 여기 바이오하고요. 요거 약품하고 여기 보시면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요거는 뭐냐면 5G를 가지고요. 원격으로 의료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이 산업을 개발시키겠다는 거고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 쓰는 거하고 이 부산이 문제 이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것이 있잖아요. 자꾸만 코인으로 연결시켜서 문제입니다. 이거요. 블록체인 요거 나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지정 현황은 다시 나오죠. 요거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발되고 있고요. 예, 나왔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 예, 해안권, 내륙권 연계 협력형 지형 관광 계획 해가지고 이 관광 계획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요 남해안 요쪽이 아주 유력합니다. 남해안하고 요쪽. 그다음 이번에 이제 관광에 아주 집중하겠다는 데가 전남, 전북 여기 충남 연계권 있죠. 이쪽이 이번에 지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겠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죠. 예. 요거 이제 국토의 미래상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연대와 협력. 이 협력은 바로 뭐예요? 지자체와 협력이에요. 그러면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요. 전체 계획 중에서요. 한 30%밖에 실현이 안 됐어요. 70% 안 됐어요. 왜? 지자체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국가가 하겠다는데. 근데 이번에 아예 지자체가 하겠다고 한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협력이 지자체입니다. 공간 연계 유연함 강인함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예. 이건 참고 넣어놓은 거예요. 국토계획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예.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게 넣어놔야지 왠지 또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헌장. 예. 자, 국토종합계획 가장 큰 특징 20년 계획 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차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감안해서 세운 계획이 이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족한 것은 뭘로 메우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메워야 돼요. 관광으로요. 예. 그래서 주거 거점 공간, 기반시설 계획 현실화, 교통축, 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 보세요. 이제 도시를 갖다가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요. 스마트 공간 재배치예요. 요런 난개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건물 한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아예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 거점을 한 군데 모으고 나머지는 다 녹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은요. 그래서 여기저기 건물을 흩어서 짓는 게 아니라 거점을 만들어서 모으고 그 사이는 다 녹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도시개발의 핵심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번에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심의가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좋은 얘기들이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나오고 지방도시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인구 감소가 바로 도시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도시 재생 사업. 이게 바로 일본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보다 10년 이상 먼저 경험한 일본이 있죠. 일본의 그 도시 재생 사업을 동원해서 지방 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막도록 하겠다. 그죠? 예. 계속 나오죠. 계속 산업, 관광 나옵니다. 계속 정부는요. 예. 통합관리 5대 전략은요. 그냥 좋은 얘기만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 나온 거 있죠.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한 게 5대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거. 예.
이거 한 번씩 또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다 좋은 얘기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각종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장에서요, 국가 어떤 정책 자금 지원 받을 때는요,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기후 변화 대응. 이 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을 집어넣어야지 가산점이 나옵니다. 이제 예. 생태축은 그런가 보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 오염 방치 공간. 이게 뭐겠습니까? 오염 방치 공간. 방치된 게 뭐예요? 빈집. 오염된 건 뭐예요? 예? 예전에 산업단지가 있다가 그때 이 토양이 오염된 곳이 많아요. 자, 정유회사가 있던 곳은 어떻게 돼요? 다 기름때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재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이제 기존 교통체계 혁신 다 나왔죠. 그래서 전국을 2시간대로 뚫겠다.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겠다. 예. X자형 교통망 구축. 요거 보세요, 여러분. X자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이미 있죠. 현재 없는 게 뭐예요? 강원도 제진에서 목포로 가는 거 있죠. 강호축만 없죠. 강호축 만들겠다는 게 요거입니다. 예. 그다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 이번 입학하시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요겁니다. 10월 31일 날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요.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시키는 교통 비전. 요거 입학하시면 배울 수 있어요. 입학해서 배우세요. 예. 입학하신 분들은. 예.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율차. 이 자율차. 그래서 이제 이 자율차에 대한 것이요. 경남이라든가 대구나 이쪽에서 자율차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이것도 보시고. 요거는 종합한 거예요. 제 4차하고 5차가 달라진 게 나오는데요. 4차하고 5차의 차이가 나오는데, 요 5차 국토종합계획 보시면은요, 다 좋은 얘기 나오죠. 합니다. 연대와 협력 또 나왔죠. 협력이 뭐예요? 지자체. 지자체가 돈을 내기로 한 것들만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에 넣어준 겁니다. 예. 유연한 스마트 국토. 6대 전략, 아까 다 설명드렸죠? 똑같은 좋은 얘기들이고. 공간 재배치. 예, 나오고. 균형 발전 거점 육성. 예. 계획 모니터링 평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나온 거고, 이거는 뭐 제 유튜브 박종철의 부동산 TV 이달 말에 공식 그랜드 오픈합니다. 이달 말에. 지금은 이제 제가 몇 가지 동영상을 시범 좀 올려놨거든요. 예. 제 카페가 있어요. 박종철의 부동산 여기 카페가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은요, 제가 재능 기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성동구에, 성동 구민이거든, 서울에요. 성동구에서 제가 재능 기부하는 게 약수역에서 요거 강의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요거 하고,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다시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와요. 일부가. 그 추가 요거 하고, 수도권 순환철도망, 대도시 광역교통 비전, 요런 것들, 요때 제가 3시간 동안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간 동안 약수역에 있는 그 인하우스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 위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 혹시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국가장학생 돼서 나라에서 등록금 대준이시니까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입학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추가적인 올해가 바로 그 격동의 해거든요. 내년이 2020년. 아까 3개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국토종합계획 5차 계획, 4차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내년부터 20년 주기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시고 좀 검색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안 살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금부터. 예. 좀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요. 어디가 어떻게 레저 시설 개발될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길에 지나서 만나면은 아는 척 좀 해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12월 31일 전에
꼭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국토종합계 꼭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검색창이 있어요. PDF 파이플에. 검색창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죠. 본인 집하고 사시는 곳하고 먼저 검색해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